동양뉴스TV 주간 한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봐야죠. 네. 지금 며칠째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코로나19 집단 발병 여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지난 8일 이후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보다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지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만 놓고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 지역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충남 천안 아산과 강원도 원주, 경남 창원 등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8월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광역시 서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같은 업소 종사자 2명과 업소 방문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사천시에서는 부부 확진자와 관련 2명이 추가돼 총 16명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고, 대구 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40명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어요.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총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도 확대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또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등 일반 관리시설 14종이 해당됩니다. 또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 포함되고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과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됩니다. 예외인 곳도 있겠죠? 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또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또는 신원 확인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주변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정부에서는 일단 KF94나 KF80 등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허가한 제품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의약 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됩니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 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도 확대되겠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확대되는데요. 1.5단계로 격상 시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2.5단계 이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전 세계에도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정말 큰일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경신하며 사실상 3차 유행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2일 일본 내 신규 확진자는 1,6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데요. 걱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가졌다고요?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와 영내 평화 등의 표현을 쓰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정상 차원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진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날 전화회담에서는 최근 수차례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전태일 열사에 대한 소식이 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번 훈장 추서가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궁화 훈장은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하는 국민 훈장 중 1등급에 속하는 훈장인데요. 노동계 인사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포상을 추진한 것이 열사의 친구들이라고요? 네, 열사의 친구들은 추천 사유로 노동자가 소득 상위 10%의 중심부 노동과 하위 50%의 주변부 노동으로 극심하게 분단된 현 상황에서 전태일의 풀빵 정신은 노동자와 사회의 연대를 일깨우는 등불이 되고 있다며 노사 상생을 통한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50년이 지나서 수여하는 추서, 어쩌면 좀 늦은 감도 있긴 한데요. 늦었지만 그래도 참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화재 위험이 높은 계절입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중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막대한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예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산자는 불씨 소지를 자제하고 산림에 인접한 농가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너무 당연한 당부 꼭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